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이야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1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송 리스크가 있었던 리플이 갤게슬러 해임에 따라서 이러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기간 동안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는요,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플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들이 모여지고 있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뉴스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전해진다면 또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다행히 9만 달러 선 유지를 해주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알트코인의 시즌이 아직은 오진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관한 힌트들도 우리가 시장에서 얻어볼 수 있다면 같이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오늘 시장에 있었던 암호화폐에 관한 최근 뉴스들 살펴보면서 저랑 같이 뉴스를 해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고 또 우리가 이 시장에 관한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격적인 시세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로 24시간 기준으로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코인마켓캡 자료를 좀 참고로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여부들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 코인이 15% 일주일 동안 급등 양상을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플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살짝 조정세를 겪고 있지만 1달러 상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24시간 기준으로 또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카르다노 에이다 트론 순이고 그 뒤에는 이제 시바이노 코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주간 22억 달러 암호화폐를 유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코인쉐어스에서 지난주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22억 달러를 유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최대 유입 기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후반부에는 8억 600만 달러의 유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운용 자산이라고 하는 AUM 같은 경우에는 13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로 채택하는 그러한 비율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기사 보시면서 이 차트를 볼 텐데요. 이게 미결제 약정이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잖아요. 9만 달러 선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결제 약정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선물 쪽으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을 때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일으키기는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청산 물량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서 현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도 시장에서는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결제 약정이고 지금은 이제 비교적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잠잠한 상황이지만 또 언제 급격하게 급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코인리스의 헤드라인 뉴스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난 거래일, 그러니까 이제 뉴욕 증시에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여전히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베스터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2억 5,48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라고 하고요. 여전히 블랙록의 IBIT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유출됐거든요. 근데 이 순유출이 3거래일 연속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인베스터 데이터가 여전히 이 관련한 데이터를 공유를 했는데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3,91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이것이 3거래일 연속 순유출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해서도 좀 다른 방향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현물 시장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유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ETF상의 두 코인의 다른 양상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정이 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이잖아요. 이 옵션 상품이 사실상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상장이 아마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예상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임스 시에파트가 이제 X를 통해서 ETF들의 옵션 거래도 오는 20일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스닥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 상장 준비가 완료가 됐고, 또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옵션이 이르면 내일 상장이 된다고 그 전에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1월 20일쯤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보여드릴 이제 뉴스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사들이 좀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위메이드나 네오위즈 홀딩스, 넷마블, 엑셈, 펄어비스 등이 있겠죠. 근데 일단 현재 3분기 말에 대비해서 현재 가치 증가액,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증가액들이 어마어마해요. 특히나 위메이드는 96억에 달하는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네오위즈도 53억, 그리고 넷마블도 3억, 그리고 엑셈은 4,682만 원, 펄어비스는 2,400만 원 정도 순으로 이제 자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는 최근에 또 샀다고 해요, 비트코인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 매수를 포함해서 현재 총 33만 1,200개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지금 금액적으로 하나로 환산을 해보자면 4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는 정말 손해볼 게 없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상장되어 있잖아요. 주가도 급격하게 상승해서 올해만 509%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아주 뉴욕 시장에서 잘 올라줬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사실 인터뷰에서도 내가 비트코인을 채택한 거를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는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추가 매수를 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엄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울고 웃는 또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자산이 증액된 그러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랠리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으로 많은 자산을 불린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좀 부럽기는 합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관심도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가져가게 될지도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되는 흥행성들, 유입들, 그리고 관심도들 시장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 유입에 관해서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일정적인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를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더 좋은 정보들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